자, 이제 실제로 문서 작성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글을 먼저 실행을 하시면 제일 먼저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속성을 다 지정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 글자들이 여기에 함초롱 바탕, 그리고 10포인트, 양쪽 정렬, 160% 이렇게 네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글을 실행해서 들어오고 나면 이 화면의 크기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종이 크기잖아요. 이게 종이 크기인데 이 종이의 크기가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집에서 연습을 했을 때 있었던 그 적절한 크기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작거나 하면은 맞게 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쯤의 크기, 이 정도쯤의 크기로 그러니까 화면의 전체 크기, 이쪽 끝 화면부터 이 전체 크기 이만큼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모니터의 크기잖아요. 이만큼 봤을 때 이게 꽉 차 있거나 혹은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의 크기를 가장 편하게 조절하는 방법은 키보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컨트롤 키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굴리는 휠 버튼을 위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요. 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다시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 예를 들어 나는 이게 보기에 적당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큰 거기 때문에요. 제가 화면의 크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신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작성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백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여백 맞추는 단축키는 F7키예요. F7키가 아시죠? F키 누르고 7키 누르는 거 아니라는 거. 키보드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F1, F2, F3, F4 이렇게 기능키, 펑션키라고 하죠. 그 기능키가 있어요. 자, 그 기능키 중에 F7키 눌러주시면 편집 용지 메뉴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용지 종류,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용지의 종류가 A4 사이즈이고요. 여기 세로 방향 한쪽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셨으면 위쪽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려가면서 여백을 지정을 할 거예요. 여백은 이렇게 세로 방향 4개, 그러니까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4개는 여백이 12였었고요. 가로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은 여백이 11이었어요. 물론 제본은 0이에요. 원래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본 쪽에는 아예 손 안 대고 넘어갈 거니까요. 자, 위쪽 여백부터 위쪽 여백을 선택을 하셔서 여백이 10이었었죠. 10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고 탭키 한번 누르셔서 탭키 한번 누르시면 이게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10 그리고 탭키 누르면 이번엔 왼쪽 방향으로 갔어요. 여기 왼쪽은 11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11. 자, 이렇게 하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4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탭 눌러주시면 머릿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10 탭 눌러서 꼬릿말로 내려와서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끝났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결정이 돼요. 문서를 시작해서 들어오면 종이 끝선 여기가 우리가 지금 A4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A4를 실제로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이선이 있잖아요. 이 종이선 자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시험 보러 갔을 때 내가 한글을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거대로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화면의 상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디냐면 여기 위에 보기라고 하는 메뉴, 여기 왼쪽에 제가 조금 크게 볼게요. 자, 왼쪽 윗부분에 세 번째는 메뉴 보기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앞에 쪽 윤곽이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메뉴를 지금 다 눌렀을 때 한번 잠깐 볼게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를 때 보기라는 글씨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 아래쪽에 메뉴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 표시 보이시죠? 역삼각형 표시. 이거를 눌러주면 메뉴가 이렇게 아래로 쭉 보여요. 이게 같은 거긴 한데 아래쪽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
바로 아래쪽에 가로 방향으로 길게 보일 건지 이거의 차이라서, 이거는 혹시 문서를 지금까지 나는 작성을 할 때 나는 아래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길게 보여지는 게 나는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보기라는 거를 눌러서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보기를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길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누르시면 여기 쪽 윤곽이 이거예요. 자, 요거 옆에 보시면 단축키가 쓰여 있잖아요. 컨트롤 GL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은 쪽 윤곽에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가 A4 종이 선의 끝선 부분이 보이는 상태고, 이거를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거든요. 자, 클릭해서 해제하면 지금 이런, 제가 화면을 조금 줄여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종이 끝선이 안 보이죠. 여기는 보여요. 여기는 보이는데 이 뒷부분이 어디가 끝인지 안 보이는 거죠. 뒷부분이. 이거 화면을, 아까 제가 화면의 크기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굴려도 계속 이 종이 끝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쪽 윤곽은 자,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1번 문제 먼저 할 건데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영문자를 쓰고, 여기가 출력 형태가 이거잖아요. 자, 이거라서 영문자가 두 줄이 있고 아래 한글이 두 줄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쓰시는 건데, 자, 문제 번호 1번 쓰고 나서 요거 네 줄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기 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대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작성을 하시는 게 50점이다 예요. 이거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번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1점 엔터라고 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대로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한번 작성을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 작성을 할 때 보시면, 예를 들어 영어 한 줄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한 줄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썼잖아요. 자, 문제지에도 보면 여기 더까지만 써 있고 그 아래 거는 다음 줄에 써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문제지에 여기 더까지만 써 있고 다음 줄에 써 있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엔터를 쳐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여기 위에 있는 지시사항대로 바꿨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엔터키 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쭉 쓰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더 하고 한 칸 떼시고 코스를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영문 입력하는 걸 다 끝나고 나면 자, 여기서는 엔터. 자, 엔터 치시고 나머지 이제 한글의 내용을 두 줄을 치시면 되죠. 한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커서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쭉 치시는 거예요. 영문을 썼을 때와 같은 방법이에요. 문제지에 보면 영문과 한글에 한 줄이 비워져 있는데 이거 한 줄 비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제지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자, 상관없이 그냥 쭉 치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 1번 문제를 다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를 블럭을 지정을 해서 아까 위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던 거대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지정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한글까지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서 엔터를 쳐주세요. 자, 엔터를 치고 이제 번호가 1번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엔터를 한 두 번 정도 더 치셔서 2점 엔터 반드시 여기까지 해 놓으셔야 돼요. 2번 쓰는 것까지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첫 번째 작성을 한 거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요. 자, 이거를 전부 다 블럭을 지정을 하셔서 문제지에 지정이 된 거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화면을 조금 반씩 나누어서 문제지를 왼쪽에다가 놓고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된 거 보시면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 첫 번째 문제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예요. 스타일, 저 스타일의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지정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죠. 자, 첫 번째 다 작성을 하신 거 블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딱 작성한 데까지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거요.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는 단축키는 F6키예요. 그래서 F6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나오고, 내가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건데 해당하는 스타일의 이름은 여기 쓰여 있잖아요. 예, 이 이름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내가 스타일을 새롭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일단 플러스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했는데 그게 잘못 지정이 되면 옆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셔서 수정하실 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는 거를 추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누르셔서 스타일의 이름 아까 여기 지정이 되어져 있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을 지정을 하러 갈 거예요. 자, 문단 모양에 왼쪽 여백을 15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을 지정을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안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두 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단 모양이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단 모양부터 지정하러 가 볼게요. 이 선택이 돼 있는 거 상관없이 여기 아래쪽에 문단 모양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서 금방 지정이 돼 있던 거대로 여기 왼쪽 여백이죠, 이게요. 여기 요거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요거 두 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여백은 15예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단 모양은 끝난 거고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을 지정을 하러 갈 거예요. 자, 글자 모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은 도둠체로 바꾸고 영문은 굴림체로 바꾸고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바꿔라 라고 돼 있는 거대로 이제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자, 글자 모양 누르셔서 일단 여기 언어에서 대표로 되어져 있는 걸 한글 혹은 영문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거 먼저 지정을 할게요. 자, 글자 크기 10포인트 여기 지정돼 있고 장평 95, 그 다음에 자가는 5.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영문 지정을 할게요. 앞에 언어에서 한글은 요거 바로 옆에 바꿔야 되잖아요. 한글은 도둠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문은 굴림이죠. 그래서 굴림으로 지정을 했어요. 굴림 지정 선택을 한 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여기 다음 칸 바깥쪽을 눌러 주시거나 혹은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거나 하는 것까지 지정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설정 그리고 이제 두 개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문단 모양 여백 지정을 했고요. 이제 스타일 썼고 스타일의 이름 썼고 자, 글자 모양 다 지정을 했으니까 그다음 그대로 추가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추가 누르시면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스타일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설정 눌러 주시면 이렇게 금방 쓴 거대로 여기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아까 이 위에 있는 영문 글자를 쓸 때 여기에서 그리고 한글도 여기에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도 한 줄을 띄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력을 할 때 좀 전에 우리가 금방 지정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나면 얘가 알아서 그 모양 형태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 1번이 끝난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잠깐 더 설명을 드려보면 1번을 다 하고 났는데 제가 반드시 2번이라고 하는 것까지 쓰고 엔터를 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스타일을 지정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2번을 안 쓰고 얘를 그냥 블럭 지정해서 이 스타일을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2번을 쓰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2번이 여기 위에서 금방 지정한 그 글자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내려와서 2번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써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글씨체도 바뀌어지는 상태로 장평, 자간 다 바뀌는 상태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 다시 도루 원래대로 바꿔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잡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번, 2번까지 쓰고 난 다음에 내용을 쓰시고, 물론 반대로 1번 쓰고 내용 다 쓰고 2번 쓰고, 그리고 얘를 블럭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면 돼요. 다음 회차에 2번 표를 그리고 차트를 그리는 부분 들어갈게요. 다음 회차에 뵐게요.